안녕하세요. 유희선입니다. 선생님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모두 선생님이 제작한 학습지를 이용하여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지를 프린트하거나 아니면 집에 프린터기가 없으면 선생님이 이 학습지를 교과서를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과서에 필기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1단원 지구와 생명의 화학 반응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합성과 호흡입니다. 광합성은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입니다. 엽록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죠. 포도당은 녹말이나 셀룰로스 같은 양분으로 전환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녹말이나 셀룰로스는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물체에 저장되고 산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방출된 산소는 생명체의 호흡이나 물질의 연소 반응에 쓰입니다. 이때 연소는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화학 반응입니다. 광합성 과정을 자세히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빛에너지와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인데 화학식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우선 이산화탄소는 6개가 필요하고 물 6개, H2O 6개가 만나서 포도당을 형성하는데 포도당 화학식은 C6, H12, O6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6개가 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하여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졌으므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 포도당 산소를 만들어졌다고 해서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CO2가 C6H12O6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산소를 얻는 것을 산화, 그리고 산소를 잃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므로 산화 환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탄소가 6개, 여기 2 곱하기 6해서 산소가 12개 있었는데 이쪽에 가면 포도당에서 보면 C가 6개, O가 6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서 포도당으로 갈 때는 이렇게 갈 때는 산소가 줄어들었으므로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호흡입니다. 호흡은 광합성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반응입니다. 위에 거랑 보면 이제 포도당 플러스 산소가 거꾸로 앞에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자, 포도당은 C6, H12, O6이었죠. 그 다음 더하기 6개의 산소가 만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데 거꾸로 가면 됩니다. 6CO2 더하기 6H2O.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이 과정에서 산소를 잃는지 얻는지 보면 이 포도당 입장에서는 탄소가 6개, 산소가 6개였는데 오른쪽 이산화탄소로 가면서 산소가 12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산소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죠. 산소를 얻는 것은 우리는 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서로 반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연료는 지질시대 생물이 땅속에 묻혀 생성된 것으로 탄소와 수소가 주요 성분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표시하고 가면 됩니다. 탄소와 수소가 주요 성분입니다. 이 화석연료의 예시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이 있습니다. 석탄은 식물의 유해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탄소, 수소, 화합물이 된 것이고, 석유는 미생물의 유해, 그리고 천연가스는 땅에서 분출되는 메탄이나 에탄가스 등을 의미합니다. 이 화석연료가 공기 중에서 연소하면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고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인류는 이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교통이나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시로 한 반응을 보면 화석연료 플러스 산소가 이산화탄소 플러스 물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천연가스의 연소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위에서 연소가 물질이 산소와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화학 반응이라고 배웠는데 여기도 산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겠죠. 천연가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천연가스는 CH4와 O2가 두 개의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동시에 물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메탄가스는 CH4가 메탄가스입니다. 메탄가스는 오른쪽 CO2로 가면서 산소를 얻었습니다. 탄소 입장에서 보면 산소를 얻은 반응이죠. 화살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갈 때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산소를 얻었으므로 산소를 얻으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화석연료가 산화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동시에 물이 생성되어 열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이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교통이나 산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음은 철의 재련입니다. 철의 재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기 위해서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이 산화철 옆에 붙은 3, 로마자 3은 이 3이 의미하는 것은 플러스 3가 이온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자를 3개 버리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산화철 2도 있습니다. 산화철 2를 예로 들어보면 F2O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로마자 2로 표기하겠죠.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밑에 화학식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 자연 상태에서 철은 주로 철광석으로 얻어지는데 철광석의 주성분은 철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철입니다. 이 산화철에서 산소를 분리해줘야 우리가 얻고자 하는 순수한 철을 만들 수 있겠죠. 그 과정을 바로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기원전부터 철을 재련하여 여러 가지 도구와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철기 시대를 열었고 현재에도 산업 전반과 생활용품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철을 재련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과 탄소가 주성분인 코크스 등을 넣고 뜨거운 공기로 가열을 해줍니다. 이때 과정을 보면 우선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불완전 연소하게 되면 일산화탄소 (CO)가 생성됩니다. 이때 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탄소는 산소를 얻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이후에는 여기 회색 네모 박스에 있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화학식으로 써보면 아까 산화철은 Fe2O3라고 했죠. Fe2O3와 일산화탄소 3개가 만나서 순수한 철은 Fe2만 남아야겠죠. Fe 2개와 그 다음 이산화탄소 분자 3개가 생성됩니다. 철의 입장에서 보면 Fe는 산소를 얻었나요, 잃었나요? 산소를 잃었기 때문에 이 철은 환원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일산화탄소의 입장에서 보면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1개 얻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일산화탄소는 산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합성과 호흡, 화석연료의 연소, 철의 재련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지구와 생명의 역사를 바꾼 화학 반응의 공통점은 모두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소는 대기 중에 풍부하게 존재하고 다른 물질과 쉽게 반응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차근차근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아까 산화환원에 대해서 했는데요. 산화는 산소를 얻는 것,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산화는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것, 환원은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배우도록 할 텐데 이 문제를 푸는데 이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자를 버리고 싶어 하는 것은 주로 어떤 원소였나요? 금속이었나요? 비금속이었나요? 그렇죠. 전자를 주로 버리고 싶어 하는 애들은 금속이었고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애들은 비금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속 원소는 1족이면 1개를 버리고 싶어 하고 2족이면 2개를 버리고 싶어 하고 3족이면 3개를 버리고 싶어 했죠. 즉 1족이면 플러스 1가 이온이 되려고 하고 2족이면 플러스 2가 3족이면 플러스 3가 이온이 되고 싶어 했죠. 비금속은 어땠나요? 17족이면 마이너스 1가, 즉 전자를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이온이 되고 싶어 하고 16족은 마이너스 2가, 15족은 마이너스 3가 이온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는 정도가 물질에 따라서 또 다른데 우리가 물질에서는
물질은 호던소와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호던소와 화합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호던소의 예로는 O2, N2, He, 헬륨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화합물의 예로는 NaCl, MgO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호던소를 보면 호던소는 양쪽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치우친 정도가 0이에요. 그래서 치우치는 정도가 0이면 우리가 보통 전자를 얻고 싶어 하거나 버리고 싶어 하는 성질이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렵죠? 이것은 내용을 뒤에서 더 자세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 호던소는 이 전자를 버리거나 얻고 싶어 하는 성질 몇 개를 얻고 싶어 하고 몇 개를 버리고 싶어 하는 그 개수를 우리는 산화수라고 하는데 이 산화수가 치우치는 정도와 관련이 있어서 호던소 같은 경우에는 치우치는 정도가 0이기 때문에 산화수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화합물은 Na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잃고 싶어 하고 Cl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얻고 싶어 하죠. 그래서 NA는 산화수가 플러스 1이고 Cl은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둘의 산화수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합치면 0이 되겠죠. 즉 전자를 몇 개 잃고 싶어 하냐 몇 개 얻고 싶어 하냐를 화합물에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Mg 같은 경우에는 Mg는 이족이니까 플러스 2가 이온이 되고 싶어 하고 O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이온, 즉 전자를 두 개 얻고 싶어 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얘네들도 플러스 2, 마이너스 둘 다 더하면 총 산화수가 0이 되는 거죠. 전자를 얻고 싶어 하는 것과 잃고 싶어 하는 것을 다 더하면 선생님 여기에 보라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 시그마를 하게 되면 산화수가 마찬가지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호던소에서는 각각 원소의 산화수가 0이고 화합물에서는 산화수를 다 더한 것, 시그마 산화수가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잘 감이 안 올 텐데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가단은 인류의 삶과 관련 있는 몇 가지 화학 반응이다. 가는 광합성, 나는 철의 부식, 단은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이때 광합성에서 여러분들이 뭐와 뭐가 반응물이고 뭐랑 뭐가 생성물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자, 광합성은 일단 이산화탄소와 앞에 숫자는 빼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나서 뭐가 생성됐죠? 그렇죠. 포도당 C6H12O6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산소가 생성이 되었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것이 바로 산화수입니다. 화합물에서 CO2 같은 화합물에서 산화수는 산소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산소만 묻고 있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는 아까 비금속은 산소는 16족이죠. 마이너스 2. 그런데 호던소일 때는 0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CO2 같은 경우에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고 H2O도 마찬가지로 화합물이기 때문에
다른 원소랑 섞여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입니다. 오른쪽에서 포도당도 마이너스 2. 그런데 이 O2 같은 경우에는 호돈소죠. 호돈소의 산화수는 무조건 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 0이 되었습니다. 즉 플러스 2만큼이 변했다는 거죠. 전자를 2개 버린 건가요? 얻은 건가요? 전자를 2개 버려야 플러스 2가 되죠. 즉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서 전자를 어떻게 한 거죠? 버린 겁니다. 전자를 버린 것은 우리는 산화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것은 환원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없겠네요. 자, 철의 부식 보겠습니다. 철의 부식은 일단 철의 재련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철의 부식은 철이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이 형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철의 부식을 간단히 보면 물과 산소가 철과 만나면서 산화철이 생성되는 겁니다. 철의 재련과 거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때 산화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O2, 산소만 보면 됩니다. O2에서 호돈소니까 산화수는 0. H2O에서 화합물이니까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라고 씁니다. 다 지워졌네요. 마이너스 2. 밑에 것만 보면 됩니다. 자, Fe2O3에서 화합물이니까 마이너스 2. 그러면 0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가 2가 됐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산소 하나는 마이너스 2로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마이너스 2. 하나가 어쨌든 0이 되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이 0인 게 생성물에서 다 마이너스 2로 바뀌었으니까 어쨌든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자를 얻은 거죠. 마이너스 2니까. 그러면 전자를 얻은 거니까 환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나는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은 맞습니다. 자, 이 문제 선생님이 이 파트에 문제가 별로 없어서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따라오기 힘들겠지만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르는 것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메일, 학습지 밑에 있는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등교 수업하는 주에 와서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화석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연료의 연소는 일단 탄소, 수소 화합물이 산소랑 만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앞에서 잘 모르면 앞에 돌아가서 보면 됩니다. 앞에 숫자를 다 빼고 일단 메탄가스와 산소 이런 것들이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었죠. 자, 그러면 산화수를 따져보면 호돈소는 0, 화합물은 마이너스 2, 여기서도 마이너스 2. 그러면 요 0에서 마이너스 2로 갔다는 것은 전자를 어떻게 한 건가요? 전자를 얻은 겁니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소가 환원되는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나, 다 이렇게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시지구의 대기조성 변화에 따른 생물체의 변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이 문제는 문제집마다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일단 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충분히 모의고사에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선생님이 담아두었습니다. 식물이 광합성과 호흡을 하게 되면서 생물이 광합성과 호흡을 하게 되면서 대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한 게 제일 먼저겠죠. 그래서 광합성 생물 출현 이게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출현했다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이제 산소와 포도당으로 바뀐다는 말이겠죠. 그럼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대기 중에 산소 농도, O2의 농도가 증가하고 그 다음 산소 호흡을 하는 생물이 출현. 산소가 증가하면서 산소 호흡이 하는 생물이 출현하고 그 다음 무슨 층이 형성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존층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 이 오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소라고 부르는 O2와는 다르게 이 친구는 산소가 3개 결합된 O3입니다. 그래서 이 오존층이 형성이 되면서 태양의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주게 되었어요. 그 자외선을 막으면서 오존층에 의해서 생물이 육지로 올라와서 살 수 있게 되었죠. 육지 동물. 육지 생물이나 육지 동물의 출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기억보기부터 보면 A는 산소이다. A는 땡땡층 앞에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오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O2와 O3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산소이다 라고 하면 틀렸습니다. 이은 나 이후 원시지구의 대기 조성이 변하였다. 나는 광합성 생물 출현입니다. 광합성 생물이 출현했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는 줄어들고 산소, O2는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그럼 대기 조성이 당연히 변하게 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줄고 산소가 늘어나는 형태로 변하겠죠. 다음 다 순으로 일어났다. 순서를 보면 광합성 생물 출현 해서 산소 농도 증가하여 오존층 형성. 그 다음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유해한 자외선을 막아서 육지 동물, 육지 생물 진화 이렇게 순서대로 일어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공부하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이걸 따로 지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